MB 때부터 이게 댓글 부대가 기원이 있군요. 네. 그렇죠. 이제 네. MB 때부터 사실은 이제 이 사이버 10만 양성 그때 뭐 시발단 프로젝트에 얘기 들어갔고. 있고 그때 얘기죠. 네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MB 정권,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난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그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민간인 댓글 부대 조직들을 이제 뿌리 뽑기 위한 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정원 TF에서 발표했던 것이 MB 정권에서 이 국정원과 연계된 민간인 댓글 부대가 약 한 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민간인 댓글 부대 3,500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제대로 청산을 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이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오늘의 지금 리박스쿨 같은 댓글 부대로 진화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이 MB 민간인 댓글 부대 MB 때부터 이게 쭉 그 댓글 부대 시스템들이 진화되고 업그레이드 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추적했었던 두 사람. 한 사람 왼쪽은 김흥기라고 국정원 출신이고요. 오른쪽은 방금 전에 제가 통화했었던 김상진 씨입니다. 네. 예.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이게 또 KTL 댓글 부대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KTL 한국산업기술시험연구원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그 정보 용역 사업을 빙자해서 쭉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원격으로 모든 댓글 부대를 관리하는 일단 통제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4년서부터 경향신문에 있으면서 약 한 4년간 이걸 이제 추적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한테 좀 연락을 해왔으면 조금 더 이 국정원과 함께 저 조직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저한테는 연락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혼자서 한 4년간 추적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결국 더 이상 이 작업을 이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리박스쿨 파동을 계기로 해서 전 분명히 리박스쿨 파동은 제가 추적했었던 이 박근혜 정권 때 KTL 댓글 부대. 네. 이거는 리박스쿨은 그러니까 KTL 댓글 부대 같은 경우는 댓글 부대의 총 사령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본진이고요. 네. 리박스쿨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로 보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사령부의 역할은 실시간으로 여론 동향을 체크하고 그 여론을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콘텐츠, 즉 다양한 글, 메시지, 뭐 문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 하청업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는 사령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사령부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이 댓글 부대 조직들을 발본색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리박스쿨과 연결되어 있는 댓글 부대의 사령부에 해당되는 본진을 제가 2014년에 어떻게 추적해 갔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지금 뭐 자료들이 아까 제가 봤는데 뭐 파일 하나에 막 수천 페이지짜리 파일들이 있던데 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열어봤어요. 네. 거기 보니까 KTL 워룸, 네. K룸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소개하는 그런 자료죠. 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이제 여러분들 뭐 익숙한 KS 마크 그 어떤 공산품들이 나오면 품질을 평가를 해서 그 품질을 인증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 품질 인증해주는 기관에 저런 수출 정보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저런 그 정보 그 지원 용역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용역 사업의 결과물로 좀 한 권의 보고서가 제출이 됐어요. 네. 이거 제가 경향신문에 있을 때 참 힘들게 입수를 했는데 이 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정보 지원이 아니고 뭔가 실시간 여론 동향을 탐지를 해서 댓글 부대를 이제 그 운영 통제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2,000페이지 가운데서 한 몇 페이지 정도 그게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걸 하나 좀 보죠. 네.
요게 이제 그 75페이지에 있는 내용, 네.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댓글 부대 사령부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K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K룸이 CIA의 그 정보 전략 체계 및 분석 기법을 차용을 해서 가져온 거라는 거죠. 무슨 수출 정보를 중소기업은 수출 정보를 지원하는데 CIA의 정보 그렇죠. 운영 시스템을 CIA가 저런 거를 공개하거나 그렇게 할 리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이상해 보였죠. 네. 이상해 보였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K룸에 이제 그 운영하는 걸 이제 간단히 이제 도해한 건데 약 한 100평 정도 규모의 지금 한 20명 정도의 운영위원들이 상주하면서 예, 뭔가 이 통제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예.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이거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 사업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네. 그리고 뭐 감독관이 있고 네. 이것도 뭐 AO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댓글 요원들 같은데요. 네. 그죠? 이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이게 이제 제일 좀 이상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 통제 시스템의 이제 얼개를 이제 보여준 건데, 맨 오른쪽 편에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 뭐 수출 정보를 준다고 얘기하면서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저 밑에 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저게 크롤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크롤링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인터넷, 사이버상의 그 여론을 탐지하는 온갖 글들, 메시지, 문자,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거. 수집을 해서 이제 여론 동향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 감시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저 시스템이 뭐 무슨 중소기업의 수출 정보를 제공하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 독재 국가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게 하는 국민들의 그 네. 말을 지금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저 개 모양을 하긴 했지만 개 모양인데 눈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네. 감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크롤링 시스템을 이제 전문가한테 좀 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실시간 여론 정보를 파악하는데 키워드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설란영 같은 거를 키워드를 집어넣으면 설란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블로그, 어떤 무슨 저기 커뮤니티 어디에서 이게 지금 와글와글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부정적으로, 어떤 사이트에서는 긍정적으로 설란영에 대해서 얘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설란영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이 다뤄지고 있는 커뮤니티에는 어떤 콘텐츠를, 어떤 글을 집어넣어야 여론을 우호적으로 돌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해서 솔루션까지 제시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이 크롤링 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굳이 이거를 이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정보를 지원하는데 이런 기능을 탑재할 이유가 없죠. 이상하죠. 자, 이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네. 휴대폰 감시하겠다는 거 나옵니다. 네, 이건 더 이상해요. 이게 진짜 이상해요. 네. 그 사용자 그룹 해놓고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용자 그룹, 네. 예, 그리고 GPS 이제 위성이 그려져 있고, 그런데 뭔지 모르지만 아래쪽에 이런 그 사용자들이 그 휴대폰을 가지고 뭘 검색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런 모니터링을 아까 봤었던 K룸에서 원격으로 그런 것을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장애도 처리한다. 이런 시스템을 네. 계속 그 네. 시민들이 검색하는 그 네. 검색 정보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그 여론을 그 실시간으로 그 감시하는, 그리고 감시하고 또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일단 사령부를 이 공기업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수출 정보 용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그걸 구축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령부의 이름을 이른바 K룸이라고 명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K는 보통 우리 한국의 서비스 네. 앞에 K가 많이 붙죠. 네. 그 룸 어떤 방에서 네. 저런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폰 보면 이렇게 뭐 이 약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용 약관 같은 데 보면 다 동의 다 누르잖아요. 네. 필수도 있고 어떤 건 선택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택까지 다 눌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기가 검색한 정보, 검색한 기록들이 네. 중앙 서버로 다 송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사업 관련된 이 얼개를 갖다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런 보고서를 이제 만드는 동시에 이미 그 KTL의 그 한 창고에 2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네.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2명 정도가 이제 기자로 자신들이 채용되는 줄 알고 가서 일을 하다가 이거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하다고 이거 기자님 이거 뭔가 댓글 부대 같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왔는데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오기 전에 자신들이 사용하던 컴퓨터 말고 그 팀장이 사용하던 그 서버가 있어요. 그 관리자 계정으로만 들어가서 열릴 수 있는 이 화면들을 띄워놓고 그걸 캡처한 화면들을 몇 장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이 내용이 보니까 이게 상당히 수상해요. 일단은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 서버, 그러니까 이 팀장이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지금 화면에 있는 건데 팀이 있죠. 네. 전략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정보 수집 뭐 A팀, B팀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뭔가 상당한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이제 움직였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댓글 부대로 의심되는 네. 조직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조직 1서부터 시작해서 16인데 그때 저한테 제보했던 청년들에 따르면 저 밑으로도 뭐 수백 조직 뭐 이 화면에는 지금 16으로 보이지만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일단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정보 내용이 뭐 경제 동향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얘기에 따르면은 이때는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아무래도 이제 KTL이 뭐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정보를 제공한다는 빌미하에 이제 용역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들은 이제 그 콘텐츠는 이제 그런 걸 기본으로 깔고 있지만 여기에 운영 시스템 자체는 좀 댓글 부대로 얼마든지 이게 전용이 가능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네. 그 내용의 업무의 뭐 종류에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조직을 갖추면. 저 조직 저런 1, 2, 3, 4라고 쓰여 있는 저 방을 들어가서 눌렀더니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아이디들이 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네,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까지는 이제 캡처를 하지 못했었는데 좀 아쉽게. 예. 어쨌든 저 서버에 또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들이 탑재되어 있는 사실도 그 제보해왔던 청년들이 저한테 알려왔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경향신문이 있을 때 취재를 하셨던. 그렇습니다. 예.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데 그 2명의 핵심 인물이 있어요. 네, 바로 요 사람인데요. KTL 댓글 부대,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물이 2명입니다. 이 왼쪽이 이제 그 민진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국정원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상대로 이제 강사를 하죠. 국가정보학 본인이 이제 그 쓴 책인데요. 그래서 결국 이 민진규의 강의를 듣고 국정원에 이제 채용된 제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민진규는 수시로 이 국정원,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이제 국정원 직원들하고 접촉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방금 전에 보여줬었던 그 KTL 그 수출 정보 뭐 지원 사업의 용역을 수주했던 그 기업의 회장이 이 김흥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정원에 이제 사무관으로 있다가 퇴직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공교롭게 국정원하고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 왼쪽에 있는 민진규 씨는 최근에 스카이 데일리에서 뭐 주필인가요? 뭘로 이렇게 좀 활동을 또는 뭐 평론을 하는 그 스카이 데일리의 또 핵심 필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2015년도, 2014년도 박근혜 정권 때 뭔가 모종의 댓글 부대를 구축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극우 단체하고 연결이 돼서 암약을 하고 있다. 민진규 씨는 스카이 데일리로. 자, 민진규 씨의 이름이 여기 또 나옵니다. 네. 전략기획으로 해서 맨 위에 지금. 왜냐하면 이제 민준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PM이라고 하죠.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전략기획 팀장으로 저렇게 이름을 올려놓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은 그 당시에 저한테 제보했던 청년들에 따르면은 시험 삼아서 이제 그 어떤 기사를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자신의 이제 그 인적 사항들을 집어넣고 그 기사를 업로드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기사가 네이버에 이제 그 연결이 등록돼 있는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포털에 이제 그 노출이 되는 그런 도상 연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 KTL이라고 하는 K룸이라고 하는 그 댓글 부대 통제 센터에서 자신들이 만든 이 콘텐츠가 SNS나 아니면 인터넷상에 잘 이렇게 확산, 유포되는 과정들을 시험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저희가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네.